네, 3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7단원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배우는 단원을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8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야, 우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몇 단원이었어요? 네, 아마 2단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오늘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뭘까요? 네, 아마 글을 쓴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학년 1학기 9월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글을 써왔죠. 그쵸? 여러분들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출석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좀 더 가보자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썼었죠? 그 메시지들 보통 뭐였습니까? 주장이었죠. 뭘 하자? 뭘 하자. 그쵸?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주장은 아니고 똑같은 주로 시작하는데 주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그 이야기의 주제를 찾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아마도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요. 그러면 교과서를 펼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58쪽부터 시작합니다. 258쪽에는 8단원 제목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해야 할 학습 목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 지어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일 겁니다. 물론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직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면 이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치관의 초기 단계를 형성해 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아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6학년인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학작품의 인물의 삶을 분석하라는 단원을 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짧은 문학작품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짧은 문학작품 어떤 종류인가요? 바로 시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시를 쓴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행복한 일, 노원호.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께서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좋습니다. 지금 이 시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일에 대해서 썼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면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한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하는 소소한 행복 말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걸쳐서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 그냥 게임만 하면 행복해요. 나의 삶을 통틀어서 내가 70세, 80세까지 살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게임만 하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조금 더 어린애 같은 시각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로 시각을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쓴 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작가의 행복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제일 첫 연부터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 행복한 일이래요? 누군가를 보듬고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래요. 보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보듬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보듬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붙도록 안다. 이게 보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폭 안기도록 꽉 안아주는 것을 보듬다라는 말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평생 제가 무언가를 계속 안고 다녀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 보듬다라는 말은 실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안는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겠죠.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용서한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은 무언가를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돌본다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보듬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가 2연에 나와 있습니다. 흙과 나무와 울타리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흙은 나무의 뿌리를 보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작은 풀잎을 보듬고 있고요. 울타리는 텃밭의 상추를 보듬고 있습니다.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면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이 되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뿌리와 풀잎과 상추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직 미성년자인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듬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 있는 돌봄의 의미가 강하겠네요. 그쵸? 세 번째 연을 보면 남을 위해 내 마음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마음을 내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죠? 그쵸? 여기 있는 사랑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쵸? 마음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나오네요. 어머니께서 누군가를 보듬는 행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누군가를 보듬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거겠죠. 아마 누구를 보듬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마 이 글쓴이를 보듬어 본 행복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의 자식도 자신처럼 누군가를 보듬는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누군가를 보듬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듬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누군가를 보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내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이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행복, 삶의 목표, 이것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많이 살펴본다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의 가치관이 정직이면 나도 정직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인물은 왜 이렇게까지 절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 인물은 절약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절약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 라고 나의 가치의 순서를 한번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인물의 삶을 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을 짓는 게 이 단원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미있는 활동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것은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빈칸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화면을 잘 보세요. 네, 우리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봅시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의 가치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0가지를 골라서 쓸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빈칸 확보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선생님이 제시한 것 중에 없으면 그냥 적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10가지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거 안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10개 쓴 거 중에서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 7가지를 남기고 맨 밑 순위 3가지를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남은 7가지 중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생각해봐서 마지막 2개 순위에 해당하는 2가지를 지우고 5가지만 남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남기고 또다시 2가지를 지워볼 거예요. 지우고 나서는 그 가치를 탈락시킨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탈락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마지막 3가지 1위, 2위, 3위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가치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서서히 잘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10가지만 고릅니다. 선생님 고르다 보니까 13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워봐야죠. 진짜 어려운데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가지를 먼저 뺄게요. 어디 보자. 노력을 한다면 실천과 한결같으면 따라올 것 같아요. 지우고
한 가지를 더 빼야 되네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내가 맡은 일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가지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이제 2가지를 더 빼봐야 되겠네요. 마음이 평온하다면 상대방에게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가 남았고요. 이제 이 중에서 마지막 2가지 빼겠습니다. 누구나 노력한다면 평화와 정직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3가지를 골랐네요. 건강, 자유,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3가지가 남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글에 여러분들이 고른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고른 이유를 쓰도록 해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찾기가 주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은 선생님이 2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주제는 아마 글쓴이의 가치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글쓴이는 이 가치를 누구에게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할까요? 그렇죠. 책에 나오는 인물에 담아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읽은 많은 이야기 속 인물 중에서 기억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떠오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잠깐 먼저 볼게요. 만년사스의 창남이가 기억나. 여러분들 만년사스라는 책 알아요? 모르더라도 이 친구가 소개하는 내용을 알면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신의 옷 한 벌만 남기고 이웃에게 모두 나눠주었거든. 그러면 이 창남이라는 인물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아마 봉사나 이웃사랑, 배려 같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공 아닐 수도 있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친구는 옹고집전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였죠? 그쵸, 옹고집이었죠? 고집을 부리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 옹고집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쵸, 자신의 생각을 한결같이 관철시키는, 굳이 따지자면 한결같음일까요? 안 바뀌잖아요. 그쵸?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어떤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나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겠죠?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 생각해서 넣어 보셔도 좋고요. 2번째는 정말 반대로 나랑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주인공 혹은 인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경우에 정말 가치관이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타노스는 세계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연이라면 주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근에 읽었던 혹은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 중에서는 타노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여기에 썼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는 칸도 선생님이 오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260쪽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인물 타노스였죠. 그 까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와 너무 달라서 선생님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 인물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세계의 평화 혹은 균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죠. 타노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적어봐야죠. 인류의 일부를 위해서 나머지를 선생님은 살아남을 인류의 일부를 위해서 나머지 인류를 무조건 없어져 희생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노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인물 떠올리셔서 그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쓴 인물이 여기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동조해주는 말을 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선생님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인물을 소개한다면 그 인물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선생님처럼 반박하는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수업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명씩 발표해가면서 하면은 정말 재미있는 수업인데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주제라는 것을 알았고 이 주제 안에는 글쓴이의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나랑 비슷하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나의 가치관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글쓴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주제를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0쪽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겠다고 했던 이 활동들 답 제출하시기 바랍니다.